그럼 또 정비법 좀 봐볼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작. 주겨가 아니에요. 주거예요. 죽이면 잡혀가요. 그래서 보시면 뭐야. 사실 정비법이 그래서 그만큼 죽일 만큼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법이고요. 요번에 33회에서도 좀 문제가 좀 항상 그랬듯이 그렇죠?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정비법은 한 3개 정도 맞춰서 생각하셔야 돼요. 더 이상 뭐 바라지 말고 그렇죠? 맞출 수도 없고 그렇죠? 나오던 부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나온다고 강조하는 부분 보시면 운 좋을 땐 5개 맞추기도 하고 좀 재수없이 좀 어렵게 나온 해에는 뭐 2-3개 맞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아까 봤던 개발법은 요번에 쉬웠어요. 그렇죠? 근데 개정된 게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우리 34회 같은 경우는 되려 개발법이 좀 어려워지고 정비가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뭐 어떤 법을 버리는 거는 여러분의 초이스로 하면 안 돼요. 강사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확률이 올라가지 그래야지 좀. 근데 법 자체를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봐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뭘 한다? 정비사업이라는 걸 진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고 도시관리 계획에 의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노후불량해진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럼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개량을 하는 거죠. 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우린 뭐라 하냐면 정비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뭐 말이에요?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그 모래놀이 있잖아요. 두꺼 봐. 헌집 줄 테니까 새집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정비사업이에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헌집 줄게 새집 나오. 그럼 어떨 때 새집을 줄까요? 돈 내야지. 그냥 주겠어요? 돈 내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어요. 100명이었는데 집을 예를 들어서 300채를 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이 남죠. 그럼 200채 남는 거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돈 안 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세대, 100명이었다고 한다면 껏해야 뭐 한 130세대? 요 정도. 그렇죠? 150세대 요거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반 분양이 많아지면 수익이 좋지만 일반 분양이 안 좋아지면 수익이 안 좋아져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커지는 거죠. 요즘에 그 둔촌주공 또 티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또 계속 임원단 바뀌면서 뭐 시공비를 더 주니 들지니 쌩 난리가 나가지고 4개월이 딜레이 되더니 이제 진행을 했는데 분양 치려고 했잖아요. 3,600여 세대를 지금 분양하거든요. 일반 분양을. 그죠? 근데 그게 완전 서울에 무슨 뭐 10만 청약설, 10만 양병설이 아니라 뭐라고요? 10만 청약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3,500세대를 받으려고 10만 명이 청약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열어봤더니 세상에. 올해 평균 청약이 15.6이었어요. 서울에서. 근데 3.8대 1. 그만큼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집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워낙 높아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을 뿐더러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청약 취소가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사는 동네에 우리 집 여기 있으면 뒤에 재개발 구역 하나, 오른쪽에 재개발 구역 하나가 있어요. 인덕원역 주변에. 일반 분양을 890세대를 했어요. 이미 끝났죠. 언제? 1년 전에. 근데 요번 터지면서 890명이 취소했어요. 난리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마나 지금 스탑시키고 드롭하고 나중에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가 봐요 지금. 그럼 그동안 이자 비용 누가 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조합원들도 미치고 패닥 뛰는 거야 지금. 어차피 엠빵이거든 나중에 시연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좋다고 막 입이 찢어져가지고 애들 엄마 친구들 막 달뜨고 댕기다가 돈꾸로 댕겨. 어떡하면 좋으나 이러면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뭔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럴 때 내가 드롭해 놓은 현금이 있으면 강남 가면 정말 대박인데.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죠. 개발 사업에도 보류지가 있듯이 정비 사업에도 보류지가 있어요. 남겨놓은 게 있거든요. 1% 정도가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1% 정도 가량을 남겨놔요. 사실은요.
1% 정도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공급 못하게 되면은 이걸 주려고 남겨놓은 게 있는데 마지막에 다 분양 끝나고 나면 실수한 게 없으니까 왜 팔아먹어 일반에게 입찰해가지고 높은 금액 부동산 팔아먹는 거거든. 근데 요번에 서울 강남 4구에서 이 보류지로 나와 있는 매물이 나간 게 없어요. 10차례 유찰, 9차례 유찰. 말도 안 되는 거죠. 분양가보다 1억, 2억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잡아갈 사람이 없대요. 금리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아직 손 띄지 않은 단지들은 좀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숨 한참 쉬고 나중에 진행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난 다음에. 그죠? 어쨌건 그만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굉장히 관심 많아하고 우리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중개사 공부하러 온 이유는 이 정비사업을 알러 왔다라는 분도 있는데 정작 시험을 그만두는 이유도 정비사업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화가 나서 할 수가 없다고. 사람이 자신감이 안 생겨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워낙 어려운 법이고요. 실무를 해도 어려워요. 맨날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알아봐야 되고 또 알아봐야 되고 법에 안 맞는 것도 많고. 그리고 왜 이 중개업 하시다 온 분 더 모르는 줄 알아요? 중개업 하다 오신 분이 더 몰라요. 중개업 법대로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 제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법대로 안 해서 그런 거라니까. 뭐라고요? 우린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시험 보니까. 중개업 법대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인 거고. 아시겠죠? 네, 오해 마시고. 어쨌건 그러면 정비사업을 진행하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봐요. 일단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맨 먼저 뭘부터 하냐면 전국 단위로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걸 먼저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전국 단위로 정비 기본 방침을 이렇게 한반도 있으면 전국 단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어줍니다. 일종의 정비사업의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그냥 봐요. 정비 기본 방침은 뭐다? 전국 단위로. 저번 정부의 정비 사업의 기본 방침은 뭐였어요? 정비 사업을 박해하는 거였죠. 그렇죠. 저번 정부는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토교 문제 생긴다고. 그러니까 하지마 더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 안 하잖아.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경기 돌아가는 걸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10년마다 방침을 정하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서울시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서울시에 정비 사업이 몇 개쯤 지금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 안 세봤죠? 한 300군데 이상 될 거예요. 그렇죠? 통계가 연말되면 나올 건데 한 300에서 400개 산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되게 많아요. 서울시 전체가 공사 중이에요. 사실은. 하려고 맘먹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그 재건축 안전진단 그 부분의 부조 안전성 점수를 30점으로 낮추는 방안이 나왔잖아요. 연말 지나야 확정되겠지만 원래 문재인 정부는 50점이었어요. 건물 자체의 구조 안전성 문제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위험하진 않잖아. 이해 가셨죠? 불편할 뿐이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낮추면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수혜 단지가 여의도 시범단지가 될 거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의도 시범단지 그 얘기 했었죠. 여의도 시범단지가 왜 시범단지냐면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식이 됐었거든. 그 당시에 사람 살 수 있어 시범을 보여줄게. 그게 여의도 시범단지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게 벌써 45년 됐었거든. 벌써 50년 가까이. 그래서 거기 이제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어쨌건 그 많은 300군데가 넘는 사업의 구역마다 언제 사업할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한꺼번에 철거할 테니까 여기는 2019년 3월 22년 3월, 24년 3월 이런 식으로 뭐다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게 특별시장이 만드는 정비 기본 계획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B란 동네가 2022년 12월 달에 사업하기로 했어. 그럼 사업할 때가 됐지. 그럼 사업할 때가 됐으니까 여기 뭘 해야 돼? 여기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해야 돼. 됐지? 그러면 여기다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이었다면 안전진단을 먼저 거친 다음에 가야 돼.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는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요 단계들이 바로 뭐야? 안전진단 신청 단계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여기는 뭐야? 정비 계획도 없고 정비 구역도 없어. 지금 만들고 있겠지. 제안하려고 이제 보나마나.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비 기본 방침은 전국 단위로 국장이, 정비 기본 계획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많은 사람 밸런스 잡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할 때가 되면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데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먼저 뭐하죠? 진행해줘야 된다. 그리고요, 안전진단 먼저 진행하고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왜 재건축만 안전진단할까? 10억짜리를 부시고 지으면 20억이 돼. 부시고 싶다? 막 부시고 싶다. 10번도 부실 수 있다. 부셔버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왜? 돈 되니까. 돈 되면 우리는 하거든. 돈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셔요. 그래서 투기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도 사실이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거치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지금 외울 거 없어. 그냥 스토리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이제 뭐 할까?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누군지 보고 시행자가 다음 단계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드는 걸 보게 되는데, 문제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그러면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면 여기는 개발법하고 달리 뭐가 있냐면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켜켜이 있거든요. 뭐라고요? 토지 위에 건물이 켜켜이 있어. 이해관계인이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조합, 아까 봤던 거 개발법의 조합하고 달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소유자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중간 여과 단계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없으면 조합도 못 만들어 보고 머리끄댕이 잡다 끝나요. 싸우다가. 그렇죠? 뭐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정비사업 진행하면서 스폰 받는 업자가 달라지면서 왼수가 됩니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 사실은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조합을 만들 때 중간에 뭘 먼저 하죠?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하는 거예요. 창립총회 개최해가지고 정관학정 짓고 임원 대의원 뽑고 그 다음에 정비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대림 덜 편한 세상, 대우 불그지요, 삼성 레미뽕, 그죠 여러분? 롯데캐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뽑아요. 이걸 시공자 선정이라 그래요. 그럼 시공자는 시행자가 아니에요. 시행자한테 도급받아 집 짓는 게 업무예요. 그 시공자라고 하죠. 이해 갑니까? 선정을 합니다. 근데 시공자 선정 시기는 언제?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요.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시공자 선정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공자 선정 시기를 볼 때는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시공자 선정 시기는 달라져요. 이해 가시겠죠? 지금은 조합일 때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공자 뽑고 시공자 도움받아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리고 뭐 하죠? 아하, 사업 시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시행 조치의 지원을 받죠.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받고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한다면 뭐 해야 돼? 종전의 건물부터 일단은 철거하는 작업을 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시겠지. 근데 문제는 요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부셔? 전쟁 납니다. 뭐 라면 부셔도 아니고 무슨 뭘, 그죠? 그러면 요 가치가 1억 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새 집을 지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2억짜리를 분양 신청했어요. 그러면 비례율이 100%여서 1억에 대해서 1억을 주는 게 같은 가치라 가정한다면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은 차지하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분담금 정하고 어떤 건물로 어떻게 관리 처분할 건지 계획을 만들어서 가격을 정리하는 거예요. 부시기 전에. 이걸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을 쉽게 이해하자면 사업 전 사업 후 거 가격 정하는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간단히 이해하면.
그렇죠. 자세히 말하면 뭐 분양 예정인거 가격, 종전거 가격, 사업비 추산액, 재건축 분담금 포함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쉽게 말하면 가격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격 정한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들어가는 거야. 가격 안 정하고 철거하면 난리 나지. 가만히 있겠어? 그렇죠? 그리고 철거. 그러면 지나가다가 철거하는 단지를 봤다면 물어보는 거죠. 일하시는 분들한테 저기요 철거하는 거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인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죠? 물어봐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분들은 시킨 대로 하는 분들이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되고 있는 단지를 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사 이제 하게 되면 뭐 하죠? 마무리하면서 준공검사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철거돼 공사했다 준공검사 인가 받고 공사 완료하면서 대지건축물 이전을 고시하면 새로운 건물로 권리가 넘어가는 거야. 다음 날. 그렇죠? 그리고 뭐다? 대항요건으로 등기칩니다. 뭐 등기하지만 등기할 때 당연히 원래 분양받은 자가 등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등기는 써봐봐. 당연히 제한되겠죠. 다른 등기는 제한되겠죠. 당연히 제한당하지. 분양받은 자가 뭐 등기 먼저 해야지. 안 그러면 권리 잃을 수도 있는 건데.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다른 등기는 제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30년 걸리는 사업을 고작 20분에 끝낸 거야 지금. 그렇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그렇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중개업을 하시게 된다면 어느 단계에 있는 사업의 단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행해 왔고 어디까지 단계가 왔는지를 아셔야지만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정비사업은 흐름을 모르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 단계, 계획 단계. 그러니까 초반부에 보시면 이게 계획 단계 관련된 이 부분의 단계하고 여기 계획 단계, 여기하고 시행자 정하는 단계. 그 다음에 관리처분 뿌시는 단계 3단계야 사실 쉽게 말하면 이게.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 보셔야 되고 아주 정확하게 이건 아셔야 돼 순서를. 그래야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노블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부분이 이거예요. 정비사업. 용어 정의부터 용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 이번 시험 나오면서요 사업이 3가지가 있잖아요. 주거환경의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래서 3가지 사업에 대한 것들로 사업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공급량이 딸려가지고 집값이 올라간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공급 정책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판에 집값이 올라가니까 뭔가 좀 역세권 주변의 고밀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좀 해줘야 되겠다는 거를 마지막 작년 1월달 퇴임 1년 전에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도입된 게 이제 이게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 들어왔는데 난 이 문제에서 100% 나올 줄 알았다. 안 나왔어요. 요번에 정비법 문제는 너무 지옥 가야 돼요. 도대체가 뭘 아는 놈인지 모르는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현민지 백민지 그분이 그 장관했을 때 아니 이름은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말했는데 그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는 거야 정책을. 그 당시 뭐라 하셨냐면 주택 공급률이 우리가 104%다. 주택이 없지가 않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뭐 많이 빈축을 해서 욕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사실은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냐면 수요는 공급은 같아요. 지어놓은 집도 같아요. 근데 수요가 폭증을 하면 공급이 부족해요. 수요가 폭감을 하면 공급은 오버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뭐다? 공급량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장관님 말은 수요라는 걸 고려하지 않고 공급만 따진 거고 지금은 반대로 또 뭐가 되죠? 수요는 줄고 있는데 공급은 그대로잖아요. 더 있거나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무조건 뭐가 맞다 옳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그 당시는 뭐였냐면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했던 시기였어요. 공급 자체가 아니라 수요에 비해서. 이해 가시겠죠? 왜? 돈 되니까.
월세 받아도 괜찮고 하니까 돈 되니까 미친 듯이 페이백을 했어요, 그때. 특히 젊은 애들이. 30대. 신혼 애들이 막 집부터 산 거야, 그냥. 그때 마지막에 발당온 애들이 지금 완전 저세상 활동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월급 500만 원 받는데, 원래는 250만 원 정도 이자랑 원금 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450 돼버린 거야. 월급이 500인데, 이자가. 원금 거치 포함해가지고. 거치 이제 안 되잖아. 그렇죠? 원리금 상환이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50만 원밖에 안 났는데. 그래서 애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알바를 간대, 아줌마들이. 마트. 그것도 엄청난 경쟁이래. 마트 알바도. 와, 대박이야, 진짜. 요즘 진짜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금리 때문에 지금. 그죠? 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시험에도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의하고 이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정의하고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일단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정비사업을 시행한다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노원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략 보면 용산 쪽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건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갖고 올 건데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다? 누가 봐도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축물 빡빡하죠. 이런 데 골목 들어가면 진짜 못 찾아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죠. 이런 데 뒷골목 가서 길 모를 때 가장 큰 도움 받는 건 누구한테? 짱깨. 왓다시예요. 태워주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가장 잘하시는 분이죠. 어쨌건. 그럼 이런 동네 노후불량 건축 개량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정비사업이 될 첫 번째.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게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도 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상태가 이래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웬만한 동네 거의 다 이랬어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요 뒤에 보면 뭐다? 똥개 한 마리 앉아 있다거나. 그렇죠? 보통. 그리고 뭐 소변 금지, 뭐 가위 뭐 써져 있고 이렇게. 그렇죠? 옛날에 많이 이런 거 있었잖아, 왜? 나만 옛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MZ 세대예요? 그래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러는 거지 진짜? 비슷한 처지끼리?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옛날에 이랬었거든요. 그럼 그냥 봐도 뭐냐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과도하게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로 봐봐요. 완전히 뭐 정비 기반시설 뭐야? 극히 열악한 거죠. 극히 열악. 그러니까 과도 밀집하고 극히 열악하다. 이런 동네에 사업하는 걸 우리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노원구에도 이제 백사마을이라는 곳이 있긴 하잖아요. 거기는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 거기도 사업을 한다고 언제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게 자본주의라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도시 저소득 주민이 모여 사시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업자가 안 붙어요, 잘.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공공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근데 뭐 쓰는 데는 많고 뭐하죠? 쓸 데는 많고 돈은 없고. 그리고 쓸데없는데 낭비되는 것도 무지 많고. 내가 볼 땐 쓸데없는 낭비되는 거 그것만 잘 관리해도 훌륭하다고 봐. 그렇죠? 하느님을 모셔와야 돼. 그렇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래가지고 조율을 하셔야지 이렇게. 그래야지 쓸데없이 빠진 돈을 뺄 수 있겠죠. 그런 것만 아껴도 훌륭해 솔직히. 그래가지고 부신 다음에 뭐다? 짓는 거지. 이제 마천루를. 그리고 요번에 저번 주에 얘기했죠. 서울시의 3종 일반주거 층수 제한 35층. 철폐하는 거 조례안 통과됐어요. 저번 주 목요일 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이제 35층 층수 라인은 통제, 박원순 시장표 규제는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조례안 통과됐습니다. 뭐 맨날 오세훈 시장 들어오고 나서 뭐 폐지안이 뭐니 하다가 이재 지사 1년 다 지나서 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49층, 50층 가능하리라 봅니다. 새로 들어간 단지는 아마 그렇게 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질 수 있어서 수익은 나와 좋겠지만 여기 49층에 살면 기분 어떨까요? 좋지 뭘 전망 좋고. 나는 근데 싫어 어지러워서. 나는 10층만 넘어가도 어지러워. 그렇죠? 우리 아파트가 25층이거든요. 근데 가끔 아는 지인 집에 23층 올라가 보는데 나는 싫더라고. 창가에 가서 이러고 봤는데 이거 아니라고 봐.
이러면서 돌아가가지고 아직 우리 집으로 갑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주거환경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과도 밀집, 극히 열악이고요. 봅시다. 재개발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큼은 아니어도 뭐하죠? 이렇게 도로 등이 있긴 있어요. 제법 큰 도로들이. 그러니까 그냥 열악이에요. 극히 열악은 아니고 아까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라 어느 정도 밀집이 되는 거죠. 열악 밀집. 아까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지금은 열악 밀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동네 주의할 게 뭐냐면 재개발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무조건 주택만 짓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부산 쪽이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건 재건축이에요. 잠실주공 5단지 주변 내가 구해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봐요. 주변에 보면 이렇게 도로 있죠. 도로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렇죠? 도로가 뭐다? 굉장히 훌륭하다. 굉장히 넓고 도로 부분도 뭐다? 훌륭하고 뭐 정비 기반시설 정말 양호합니다. 그 잠실주공 5단지 거기 엘리트 있는 거 아시죠? 옆에 새로 진 것들. 잠실주공 1, 2, 4, 5단, 3, 4, 5단지거든 그게. 엘리트 뭐 앨리스, 리센츠, 그렇죠? 트라지움 세 군데 있잖아. 그리고 지금 5단지 남은 거야 이제. 재건축 단지가 이제. 가보면은 정말 좋아요. 거기 내 아는 지인 좀 보라고 놀러 갔다가 기분 나빠 돌아왔잖아요. 갔더니 뭐 리버덕이 왔대나 뭐 구경 가잖아 뭐 5분이면 간다. 그게 뭔데? 리버덕이 뭐 강했던 오리 새끼야 뭐야? 내 이랬더니만 맞대. 갔더니 겁나 크더라. 이따시만한 게 있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그게. 그게 뭐 어렵나? 내가 한번 해볼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 구경하고 동네 돌아봤는데 뭐 좀 가면 롯데월드 있고 뭐 좋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 비싸지. 정비 기반시설이 뭐다? 굉장히 양호하죠. 그런 동네에 이렇게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의 단지가 있어요. 이걸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에요. 단독주택지가 아니야 이게. 공동주택지예요. 도로 등의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하다. 근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 단지가 몰려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어요. 이게 재건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이 물어보죠. 단독주택지는 재건축 못합니까? 그거는 재건축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이 10개 가까워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이 법이에요. 정비법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소규모의 재건축은 따로 가로주택 정비를 위한 따로 법이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정비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규모 사업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았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하면 빈집 소규모 주택 정리나 재정비 촉진이나 여러 가지 다른 법도 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 법을 알아야 공부할 수 있어요. 이 법을 모르면 그 법은 당연히 모르죠. 왜? 그 법이 없는 건 이 법을 준용하니까. 정비사업의 가장 베이스가 이 정비법이에요. 알겠죠?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작.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래서 절대 주의하실 게 뭐냐 결론적으로는 정비법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조문이 나올 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무슨 사업인지를 꼭 인식을 하고 봐야 돼요. 이게 재개발 사업을 물어보는 건지 재건축 사업을 물어보는 건지. 그러면 이 정의를 모르면 그 조문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 점 기억하시고요. 이랬던 동네를 이제 철거를 하는 거죠. 언제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철거하고 나서 뭐다? 새로 짓죠. 이렇게. 아름다운 밤이에요 라고 짓죠. 아주 뭐 새로 지어놓은 거 보면 정말 눈 돌아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동네 모델하우스 한번 가본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이사 가고 싶어요. 좋더라고요 진짜. 근데 요즘 지은 단지들은 엘리베이터를 집안에서 콜을 하대. 호모토 시스템에서 누르면 엘베가 오더라고요. 짜증나. 우리 집은 안 되는데. 그렇죠? 좋더라고 아주 그냥. 그리고 막 불도
다 전자동이고 아주 스마트해요. 알아서 다 되고 말이야. 이런 승질나. 어쨌건 뭡니다. 지나가다가 강남 지나가다 보면은 헬리오시티 옆에 지나갈 때가 있는데 밤에 지나가잖아. 무슨 우주선 같아. 헬리오시티 아시죠?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시고 재건축하면 좋아하실 겁니다. 여기 단지도 내가 볼 때는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넣어도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뭔가 좀 그림 좀 나오게. 근데 한꺼번에 하기 힘들어요. 대화가 돼 한꺼번에 해야지 되지가. 다 달라 이해관계가. 그러다 보니 안 돼. 지나다니지도 안 되는 판에 무슨 뭐. 어쨌든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이제 정비사업 돌아봅시다. 그러면 용어 정의 볼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정의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 극히 열악이다. everybody 극히 열악.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다.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 기반이 썰 극히 열악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하게 밀집돼 있다. 일단 1번이나 기억해요. 2번은 나중에.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시작. 재개발은 열악 밀집. 시작. 열악 밀집. 그리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 됐습니까? 기억하시고. 재건축은 뭐예요? 키워드. 정비 기반시설 양호. 그리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양호 공동주택 밀집. 시작. 양호 공동주택 밀집. 이거 단독주택 아니에요. 재건축이에요. 그럼 뭐 좀 물어보죠. 이 중에서 가장 수익성 괜찮은 사업이 뭐예요?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부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시니까 밑에 뭐라고 나오냐? 아하, 안전진단 거치세요. 재건축만 그래요.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 안전진단. 그리고 재밌는 게 관리처분 계획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 후에 뭘로 처분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종전의 건물을 부시고 뭐하죠? 새로 건물을 지어서 새 집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럴 때 나중에 어떤 건축물로 처분해 줄 거냐라고 계획을 만드는 걸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봐요. 사업 후에 토지를 주는 건 환지 방식이라 그래요. 재개발도 환지 가능해요. 근데 관리처분 계획은 뭐다? 사업 후에 같은 가치의 건물로 준다면 이건 보통 관리처분 계획에 산다고 하는 거죠. 아까 환지 방식으로 본다면 입찰환자 비슷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건 다 입찰환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이라 그래요.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 그럼 봐요. 그러면 관리처분 될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면 뭘 주냐면 주거환경은 주택 부대 복리를 줘요. 새로 주는 게. 주택 부대 복리. 보통 우리 주부복이라고 해요. 주부복. 주부복으로 관리처분합니다. 앞치마 말고 주부복. 근데 재개발은 공장 상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건축물로 관리처분한다고 해요. 꼭 주택에 한정하지 않아요. 근데 재건축은 뭐죠? 공동주택 단지잖아. 재건축은. 그럼 공동주택 단지를 재건축을 하는 건데 재건축은 뭐야? 기존의 단지가 공동주택이야. 5층짜리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시고 다시 짓는 거 아니야? 근데 환지를 주면 5층짜리 부셔서 환지를 주면 몇 평을 줄 거야? 땅을 한 평 줄 거야? 반 평을 줄 거야?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재건축은 오로지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물을 지어서 구분 건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재건축은 수익이 나와야 돼. 그래서 뭐다? 재건축은 주부복 말고도 오피스텔로도 처분이 가능해. 주부복 재건축. 주부복. 주부복 재건축이에요. 오피스텔로도 처분 가능한 건 재건축이다. 그럼 어떤 분이 재건축은 통제 안 되면 왜 또 오피스텔로 지게 해주는 걸까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재건축은 내 노력과 관계없이 얻은 재건축 초과 이익을 다른 법률에 의해서 환수를 해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통 뉴스 나올 때 재초안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이제 12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과가 될 거예요. 아마 곡 소리나는 단지 무지 많을 겁니다. 지금 이제 강남 단지들 이제 입주하면서 하는 단지들 그거 내려고 피똥 쌀 겁니다.
게다가 요번에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 안 받던 분들이 갑자기 나온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작년도 통계랑 비교해 보니까 거의 2배고요. 내시는 분들이. 그리고 금액은 5배예요. 작년 금액에. 저는 부자가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작년도에 98만 얼마가 나왔더라고, 종부세가. 내 앞으로. 그래서 야, 이걸 다 내라고 임병할 이랬거든요. 올해 500이 나왔어요. 미쳤나 봐요. 480이에요. 그러니까 공시가 엄청 올라간 거야,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나 어떻게 내야 돼요, 그거? 돈도 별로 못 버는데. 큰일 났네. 나 이제 얘기하고요. 농담이고, 어쨌든 그건 진담이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강남 쪽에 막 기존에 2천만 원 내던 분들은 8천, 9천 나올 것 같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감면해 주는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시작한 게 아니야, 지금. 어쨌든 간에 뭐다? 주부복 5. 그렇죠? 주부복 5. 재건축은 이렇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봐봐요.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를 봐요. 봐봐요. 토지 등 소유자. 시작. 토지 등 소유자가 되면 나중에 뭐가 되죠? 조합원이 돼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조합원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봐요. 토지 등 소유자는 뭐냐? 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까지도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소유자로 봐줍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뭐예요? 토지 등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죠.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건물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 토지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 지상권자도 조합원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까 도시개발조합은 뭐였죠? 토지 소유자만 조합원을 했잖아. 그건 토지 사업이니까. 지금은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니까 다른 거지.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재건축과는 달라요. 따로 봐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의 소유자 정의와 재건축의 소유자 정의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지, 이제. 이게 알아줘야지 뒷조문을 알 수 있어요, 이제요. 그럼 봐봐요. 그럼 또 하나, 아직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지상권자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민법에서 배웠겠지만, 건물을 적법하게 허가받고, 그렇죠? 등기치고 가진 자는 건물 소유자예요. 그냥. 근데 건물을 짓는데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미등기해 놓고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탈법의 덩어리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토지를 이용해서 그 위에 건물 같은 거,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용의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허당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지상권자를 왜 토지 등 소유자에 껴주냐면 미등기 무허가인데 왜 그럴까? 얘들이 골지 잡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안고 가서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지 나중에 얘네한테 뭘 준다? 주택을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얘가 오해하시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무허가로 미등기해 놓고 남의 토지에 건물 지어놓고 지상권자라고 집 준다고 한다면 나는 당장 수업 간두고 강남으로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의 토지 아는 지인에다가 지상권 설정해 놓고 나 집 줘라고 개길 거야 가가지고서 난 그렇게 할 거야. 같이 가려고? 그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저항 방지를 위해서 토동소로 껴주지만 나중에 주택을 공급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기간 동안에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할 사용권을 보장하는 거야. 지상권 최단기간 30년이거든. 건물 같은 거, 경관, 수목 이런 것, 건물, 수목 같은 거는. 근데 사업기간 30년이잖아. 그러니까 사용기간 확보해 주겠다는 얘기야.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하지만 어떤 분이 이상하다. 지상권자인데 뭐 주택 주는 경우 있던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이례적인 일로서 서울시 조례로 정해놓은 몇 개가 있어요. 무허가 건축물 재정에 등록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조례로 인정한 아주 극소수의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만 가능해요. 그거는 따로 조례를 봐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아요. 이해가셨죠?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개업자 말 믿지 말고 내가 확인해 봐야 돼. 서울시에 가서 이 업자가 이거 무허가인데 미등기인데 이거 뭐 집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확인해 봐야 돼. 그 조례 확인해 보고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 아주 예외적인 거냐 그거는. 그렇죠? 신경 쓰지 말아요. 어쨌든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단지죠. 공동주택의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된다? 여기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 따로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뭐 좀 물어봅시다. 다 공동주택 거기 사시죠? 그러면 토지와 분리해서 내 주택 팔 수 있나요? 아니 수반돼 있나요? 수반돼 있어요. 이럴 때 대지에 대지권 등기를 하죠. 집합건물 등기부에다가. 그렇죠? 그럼 수반돼 있어 분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은 공동주택 단지니까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소유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따로 있으면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건축은. 왜? 기존 단지가 공동주택 단지니까 그냥 왜 올라가지 말라니까 뻔한 얘기잖아. 어떻게 제 대지권 등기된 거를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을 때만 뭐로 봐주겠다? 이걸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하겠다. 그럼 물어볼게요. 재건축은 건물만 소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졌을 때. 재건축은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긴 지상권자 안 시켜줘요. 투기 문제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부분 앞으로 나오면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취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는 우리가 단어가 숙지가 돼야지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셨죠? 정비법은 주거환경 개선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를 아셔야 되고 그 단어가 나올 땐 뭘로 가야 할지 판단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비사업에 필요한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 요게 또 요번 시험에 나왔죠. 나왔는데 엉뚱한 문제가 나왔어. 봐봐요. 정비 기반시설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될까?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거야. 우리 국토계획법 배웠던 교공유공 방보한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국어, 또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 한마디로 없으면 못 사는 거야. 그걸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번에 33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야, 난 정말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형광펜 거놓은 것은 뭐예요? 시군 등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뭐라고 나왔냐? 정비 기반시설로서 시군 등이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셔가 문제였어요. 참. 근데 모두 고르면 답이었어 그냥. 모두 고르면. 그래서 아마 출제자가 정비 기반시설을 내고 싶었는데 너무 식상했나 봐. 그래서 조문을 뒤에 보고 거기서 아이들을 얻어낸 것 같아. 정말 욕 나오는 문제였어요. 근데 맞추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여러분들 모두 고르시면 그러면 다 모두 고르잖아. 그래서 맞췄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맞췄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렇죠? 어쨌건 작년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설은 뭐냐면요. 공동이용설은 정비 기반시설은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공동이용시설. 그래서 우리가 놀이터 됐죠?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탕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어르신들, 애들 관련된 시설, 노유자. 그죠? 근데 유치원은 들어가지 않아요.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요. 교육용 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치원 답으로 나왔던 게 29회 때 문제였어요.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 이래가지고. 유치원은 뭐다? 교육용 시설이에요. 뭐가 아니고 노유자 시설이 아니고요. 그렇죠. 금방 늙더라고요. 금방.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나이 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50 먹었다 60 먹었다 그러면 아우 늙었네 이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나이가 돼 있잖아. 믿어지지가 않지 않아요? 근데 즐거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덜 먹게 됐어요. 그쵸? 행정기본법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을 해서 태어났을 때 한 살 먹은 거를 안 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60인 분들 몇 살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60인 겁니다. 그렇죠? 한 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 회춘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특히나 59세, 49세 좋지. 아직도 50대, 40대니까. 그렇죠? 근데 좀 물어볼 게 있는데 혹시 뭐 내가 많이 싫어요? 제가 많이 싫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웃어요? 대부분들 싫어하면 안 웃던데 눈빛이 막 경멸한 눈빛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저런 썩을 놈 이러면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과목 선생을 좋아해 성적이 잘 나와요. 진짜로 우리 모두 친한 사이가 좀 됩시다. 1년만 그 이상은 안 되고 1년만 알았죠? 그 정도. 두 팔 좀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아이고 휴강이래네. 일로 와보세요. 휴강이에요. 봐봐. 여기 보시면 돼요. 일로 와보세요. 우리 신령님. 보시고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죠? 근데 좀 몸이 안 좋으신가 보네. 어쨌든 한 주는 쉬니까 아주 보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기수쌤도 공시법의 대가죠. 제가 처음 강의 입문할 때부터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30년 하셨나? 내가 봤을 때 그때 제가 24년 됐으니까 24년 정도 됐으니까 저보다 먼저 하셨거든요. 그렇죠? 참 보면 공시법의 대가십니다. 그렇죠? 틀린 질문 골라내기, 옳은 질문 속간 짱입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뭐 65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순서만 얘기해 줄게요. 봐봐요. 나중에 자세히 보고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됐죠? 시작.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그 다음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죠. 다음 페이지에서 넘기지 말아봐. 근데 그 전에 넘기지 말아봐. 그 전에 재건축의 안전 진단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아까 했죠? 그리고 재건축 안전 진단 통과가 되면 다음 단계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해요. 나 좀 봐봐요. 우리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봐요. 정비 기본 방침. 이게 어디 만드는 거야? 전국에. 정비 기본 계획. 어디? 서울시. 서울시에. 그러면 상계동 재건축 구역. 정비 계획이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죠? 서울시의 일부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정비 계획.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이해갑니까? 앞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봐봐.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구나.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정비 기본 방침,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 상계동의 노원의 정비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정비 계획에 들어가겠지. 일부에 만드는 계획이니까. understand? 그 정도 위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정리해 봤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 지금 보기에. 이거 말하면 다 집에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볼 거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단계. 그러면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했습니다. 봐봐요. 그러면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했어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했으면 그 정비 구역에서 지금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시행자가 이제 뭐 하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뭘 받죠?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자.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보자. 이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야. 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시행자가 누구입니까?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돼. 됐죠? 자꾸 얘기하지만 스토리 이해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렇죠? 스토리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는데 일단은 여기 오늘은 개념 완성 과정이니까 쉬운 거 위주로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을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에 저소득의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득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자기 오늘 밤에 뭐 해 먹을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돈 걷어 사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소유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들이 모여 단체를 만드는 것 또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훌륭해. 그럼 당연히 뭐가 되죠? 가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익도가 높아서 시장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되는 사업인 거지 다른 자가 시행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조합이나 뭐 토지 등 소유자 이런 자들이 뭐가 된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시장군수 등 LH 등 봐봐요. 토지주택공사 등을 제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여기는 토지주택 등이라고 합니다. 이 등은 지방공사 얘기하는 거예요. SH 같은 거. 제가 앞으로 이거 얘기할 때 LH 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약속이에요. LH 등 안 써도 돼. 그냥 이해만 하라고. 그렇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수업 듣다가 자꾸 질문이 들어와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정비법 수업하실 때마다 자꾸 왜 내 등이라고 쓰시는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난 처음에 내 등이 뭐지? 이러고 내가 물어봤어. 어디요? 그랬더니 몇 분쯤 나오는데요. LH 등, 내 등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내가 빵 터져가지고 하루 종일 웃었어요. 내가 내 등이 아니라 LH 등, 그렇죠? 토지주택공사 등. 이거 듣고 안 웃는 거는 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항설이 얘기고 안 웃겨 이게? 되게 웃긴데? 뭐라고요? 그래서 시장군수 등 LH 등 작년 듣던 분 인지하셨나 보네. 뭐라고? 몰랐구나 그동안.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장군수 등 LH 등이 시행자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그럼 누가 시행자가 되겠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말할 이유 없이 조합이 시행합니다. 조합이 시행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아시면 돼. 많은 아래 내용 안 봐도 돼. 일단 누가 원칙적 시행자냐면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봐봐. 근데 조합이 시행하는데 조합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별로 없지.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과반수가 얼마야? 10명이면 몇 명? 6명이야. 반을 넘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과반수라고 나오면 10명이면 6명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편이 갈라질 거 아니겠냐고. 과반수가 나오지 그래야지. 그죠? 그 얘기들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다음 해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누구랑? 시장군수 등 LH 등 일반적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도 공동 시행이 돼요.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공공민간자와 공동시행할 수도 있다. 뭐라고요? 공공민간자 뭐 할 수도 있다? 공동시행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공의 봐봐 재개발조합이 시군 등 LH 등과 공동시행 됩니다. 재개발조합이 삼성 레미뽕과 공동시행 됩니다. 대우 불구지오와 공동시행 됩니다. 이해갑니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시행은 보통 안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돈 누리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 안 될 때 하는데 쉽진 않아.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런 공공 민간자와 공동시행 가능합니다. 조금 요 가로가 다르긴 한데 지금 할 얘기 아닙니다. 그냥 공공 민간자와 공동시행 가능하구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만. 하지만 주의할 건 봐봐. 재개발은 상가 공장도 한다고 했지. 도시환경 개선. 그래서 재개발은 그래서 특이한 게 이거 잘 나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만큼은 직접 시행할 수도 있게 해줘요. 아니 20명도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려면 얼마나 쓸데없냐고요. 어? 아니, 번들로 묶으면 인원이 적어도 20명 이상은 돼야지만 묶어서 뭘 하지 뭐다 굳이 조합을 무조건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하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조합은 그냥 굴러가나요? 다 돈 발라야 굴러가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어가. 조합 직원들 급여도 상당하고. 여러분 조합장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연봉 1억 원 넘어요. 아무리 안 돼도 기본적으로 1000세대만 넘어가면. 그죠? 근데 직원들 다 하다 보면 수억 원씩 급여가 나가는데 그게 쉬워요? 조합 운영하는 게?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안 되니까 토등소가 20인 미만이면
뭐 주택만 짓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은 상가 공장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한 소유자가 토지를 크게 가진 경우도 많아 사실은. 그럼 굳이 조합만 들어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공공민간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잘 나와요. 들어봐요. 재건축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재개발이에요. 됐죠? 32회 때 문제였고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물어보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은 재개발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되지만 어쨌든 재건축은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에 대한 거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의 소유자 정리에 대한 부분들 잘 좀 정리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자 부분입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그 시행자 중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한다면 뭘까? 당연히 조합이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봐야 하고 정비조합은 개발조합의 2배는 중요합니다. 아까 봤던 도시개발조합의 2배는 중요한 게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알겠죠? 시작.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까.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마저 봅시다. 조합이 나와요. 완전 중요하죠. 좀만 더 해요. 그러면 정비사업의 조합에 대한 부분을 본다. 완전 중요하죠. 몇 가지만 간단히 봅시다. 순서만. 그럼 봐요. 조합이라는 거는 아까 도시개발법에 나왔던 조합처럼 마찬가지 법인으로 해요. 똑같아요. 아까 개발조합 본 것처럼 뭐다? 법인으로 한다. 30일 내 등기하면 성립한다. 같은 얘기예요. 말만 조합이지 실제는 법인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순서 좀 얘기해 줄게. 봐봐요. 순서 봐봐요.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동그라미네. 추진위원회. 아까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있죠. 이해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뭘 해요?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바로 조합을 인가시청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조합에 정관이 뭔지 임원이 누군지 대의원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조합에 인가시청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렇게 개최해서 그 조합에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뽑고 대의원을 뽑아요. 조합에 대한 세팅을 준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 것이지 뭐가 된다? 그냥 말도 안 되게 조합 설립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기본 순서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의 인가 시청을 할 때 그 전에 창립총회를 먼저 개최해서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뽑고 대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합 설립에 인가 시청 들어가는 거죠. 뭐해서? 정해진 동의를 받아서. 이 정비법의 동의는 너무 어려워요. 이건 다음 타임 때 할 거야.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내용별로 이 동의가 달라지거든요. 재개발, 재건축이. 근데 이 동의가 좀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동의는 다음 타임 때 할 거야. 지금은 됐어. 그렇죠? 개발조합의 동의는 뭐였죠? 3분의 2, 2분의 1이었잖아요. 까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군요. 아마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얘기만 해주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3, 2분의 1이에요. 재개발은. 근데 이게 정해진 거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해진 거라. 4분의 3, 2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은 단지 안팎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말하기는 어려워요. 재개발만 해요. 그냥 4분의 3, 2분의 1. 재건축은 좀 복잡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알겠습니까? 그 정도. 그리고 나중에 되면요. 이 동의자 수를 헤아리는 방법도 배워야 돼. 나중에. 이것도 골 때려. 나중에 또 배울 거야. 몇 명인가 세는 방법.
그렇죠? 나중에. 지금 세면은 다 집에 가서 안 돼. 그렇죠? 나중에. 지금 간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의 인가시청 조합 인가를 받는데 그 인가시청정에 창립총회를 개최해가지고 뭐다? 내용에서 우리가 정관학정 짓고 임원선임, 대의원선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럼 이제 조합원이 누구냐를 보는 거죠. 뭘 봐요? 조합원이 누구냐? 너는 누구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시작.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아까 정비사업은 뭐였죠? 알죠? 개발사업은 토지 소유자였어요. 도시개발사업은 토지구획 정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긴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에요. 건물 소유자 안 시켜줘요. 지금은 뭐예요? 노후불량 건축물 사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지. 그럼 물어봐.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은 아까 했잖아. 그럼 물어볼게. 재개발은 건물만 소유한 자도 조합원이 된다.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럼 재건축은 지상권자도 조합원 될 수 있다. 말이 안 되지. 재건축은 지상권자 안 시켜주니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만 소유한 자 조합원 될 수 있다. 조합 없다. 주거환경 사업은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러면 조합 없다. 알았죠? 그러면 재건축은 건축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되는데 그 중에 재건축은 또 동의한 자만 조합원으로 봐요. 신경질 나. 뭐라고요?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봐요. 왠지 알아요? 동의하지 않은 자는 완전히 안티예요. 일종의 NGO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은 그런 자를 같이 안고 갈 수가 없어요. 자꾸 사업을 방해하거든요. 소송 걸고 주저앉히고 바지 내리고 올리면 또 내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지만 재건축에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은 자 있죠.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너 임마 팔고 나가 라고 매도 청구를 해요. 조합에서. 그리고 재건축은 수용이 안 되거든요. 왜?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 보는 거예요. 재건축은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알바건 놈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시행자가, 조합이. 그래서 매도 청구를 해요. 사실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위에 살짝 부기해 보세요. 동의한 자 위에다가 X. 동의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매도 청구를 당하겠죠. 그렇죠? 부기만 해놓으세요. X면 매도 청구.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동의란 말 동그라미하고 위에다가 X면 매도 청구라고 하시면 돼요. 동의 동그라미하고 위에 화살표. 동의 동그라미하고 화살표 위로 해놔야지. 그래야지 뭔 말인 줄 알지. 이해가셨죠? 그 얘기. 어떤 분은요, 이거를 까먹을까봐 멘트를 적는 분도 있어요. 멘트를. 뭘로? 샤프로. 샤프로 적고 지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야. 모르겠으면 설명할 때 멘트를 적어요. 뭘로? 샤프로 살짝. 그리고 이해됐으면 지우개로. 그러시면 돼. 다 그냥 수성편 다 써놓고 나서 안 지워지면 어떡할 거야. 책 쓰러 사면 되지.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긴 해. 나는 좋지 뭐. 어쨌든 그래서 조합원이 누군지 보고 그 조합원 중에 뭐 한다 우리가? 임원이라는 걸 뽑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조합원 중에 임원 뽑는다. 작년에 참3에 임원이 문제가 나왔죠. 문제에서. 넘어가시면 이제 내용에서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뭐다?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하고 마찬가지 대의원회를 뭐하죠? 뽑아서 대행할 수 있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봐봐요. 하나 봐줄게요. 앞쪽에 아까 조합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조합을 만들 때 일단 봐요. 앞쪽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 조합은 경비조합은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가 5명이에요. 인원이. 애초에 5명 앞 페이지에. 근데 이게 아까 개발조합은 몇 명이었죠? 7명이었잖아 아까. 써봐봐. 도시개발조합은 몇 명? 도시개발조합은 그렇지 7명이에요.
근데 지금 정비조합 추진위원회는 5명. 일단 처음이니까 이것부터 구분합시다. 5명 됐죠? 넘어가시면 이제 대의원회. 그럼 대의원회 부분도 여기는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해요. 너무 조합원이 많아서 의결이 어려워요. 대의원을 여기 둬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어디로 가면 이게 도시개발조합이면 아까 앞에서 50인 이상이면 여긴 can 둘 수 있어요. 50인보다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여기는 두어야 하는데 개발조합은 뭐다?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다. 여기는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 됐죠? 일단 처음이니까 요거 정도라도 구분을 합시다. 그리고 순서대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아셨죠? 나중에 이제 하나 되면 또 하나하나 차박차박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단 그 정도 조합에 대한 순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리고 뭐다? 이렇게 해서 이제가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면 다음 단계 뭐 할까?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 다음 단계 시공자를 선정하자. 대림 덜 편한 세상, 그죠? 또 대우 불그지오, SK 붕 이런 거 보겠죠? 그런 거. 그럼 봐봐요. 시공자 선정할 때 주의할 거. 일반 경쟁으로 싸게 집을 지어줄게요. 이런 사람을 선정하겠죠. 그러면 싸게 집을 지어주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요. 이런 사람 초이스하겠지. 비싸게 집을 질게요. 그리고 우리는 집만 짓는 거니까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지세요. 이건 누가 해? 안 하지. 그렇죠? 이게 경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 도급제인지 지분제인지.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나중에 민사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요. 그러면 시공 선정을 한다. 그럴 때 시공자 선정 시기는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면 시행자 정해졌죠? 조합 설립의 인가 후. 항상 시공자 선정은 그 시행자가 누군지 정해지고 나서 가능한 거예요. 조합이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입니다. 아까 누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뭐하면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20인 미만일 때 그럼 뭐가 되죠? 당연히 조합이 없지. 재개발을 토등소가 시행한 조합이 없잖아. 조합이 없으니까 그때 선정 시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후입니다. 조합이 없잖아. 요게 잘 나와요, 요게. 재개발을 토등소는 20인 미만이면 재개발은 토등소가 시행한단 말이야. 그럼 토등소는 조합이 없잖아. 토등소가 시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자를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 이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가 되는데, 그럼 봐봐. 조합원이 많아서 조합을 만들었어. 소유자가 많아서. 그러면 서로 간의 분쟁과 알력이 심하겠지. 그럼 당연히 경쟁 입찰로 가는 게 맞겠지. 근데 소유자가 20인도 안 돼가지고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을 했어. 그럼 분쟁이 심해? 아니면 술 몇 잔 먹으면 돼? 술 많이 먹으면 돼. 20명도 안 되는데 뭐 회식 한번 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 하면 끝이야. 그리고 돈 좀 집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싸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쟁 입찰로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규약에 따라 그들이 협의해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뽑으면 돼. 그래서 보통은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거 나올 때 경쟁 입찰로 한다고 많이 속여. 아니지. 이건 경쟁 입찰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구성원들끼리 잘 합의를 해서 언배던배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가는 게 좋지. 싸우지 않고. 근데 이제 하도 여러 사람이 되게 되면 그 합의가 안 되니까 경쟁 입찰로 가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 아무 말도 못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어요. 그리고 뭐 시장 군수 등 뭐 LH 등 공공의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언제? 시행자 지정고시 후. 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러니까 어쨌건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정 시기는 다른 거야. 됐습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시공자 선정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은 봐봐. 조합이면 조합 설립 인가 후, 토등소가 재개발 사업한 다음 사업 시행을 받은 후, 그 다음에 시군 등 LH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한다면 시행자 지정고시 후. 그러니까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기는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조합원이라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에 뽑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다? 쌤,
분명히 쌤이요. 조합이면 조합 설립이 인가 후라고 했잖아요. 시공자 뽑는 게. 근데 우리 아파트는 자꾸 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에 뽑는다 그러죠. 미치겠네. 배운 거 달라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2009년도에요. 이거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사업 시행 인가 후였어요. 그 전까지는. 개정된 이후로는 달라요.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우리는 이 법을 어떤 걸 배우는 건지 아세요? 잘 들어요? 2023년 10월 28일 맞나 시험? 그날 기준 법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정비사업단지 사업시행 인가 후에 뽑는 거는 2009년 전의 사업장이에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항상 정비사업은 어느 시기에 법을 적용받는 사업단지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다 법마다 공포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위의 시기 정비법 공포 28,345번 5호. 그 단지는 정비법 28,420호. 달라요. 공포 번호가. 이해 가시겠죠? 같은 법이어도 언제 시점 단지에 의해서 다른 거니까 그 시점의 공포 번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라고요? 내년도 시험일 기준이에요. 고정 운동하지 말고 제발 이상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개인 단지 좀 물어보지 말고. 가끔 가다 와서 선생님 저기 증평 2단지 아시죠? 몰라요. 내가 뭐 전국에 뭐든 다 합니까?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본인이 공부하시다가 영 법에 안 맞는 게 있으면 그런 건 질문해도 돼요. 근데 제가 사업 자체를 컨설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 쉬었다 진행할게요.